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박목월 시인의 4월은 올해 일부입니다. 매우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4월이 되었네요.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 매우 화사한 거리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짐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 에스더가 진행하는 낭만 무지개가 이문세의 봄바람으로 문을 엽니다.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아 날 꽃잎처럼 흐르는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랑 언제나 내게 그대는 봄이야. 첫 봐도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음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런 말 그냥 좋았어. 다시 내겐 없을 만큼 멀어지려버린 얘기인데 웃을 뿐이야. 봄바람처럼 살아 날 꽃잎처럼 흔드는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랑 언제나 내게 그대는 봄이야. 다시 돌아오는 계절처럼 날 찾아오는 건데 영원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언제 같은데 봄바람처럼 살아 날 꽃잎처럼 흔드는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신 봄바람처럼 살아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신 봄이야. 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각각 다르겠지요. 저는 워낙 무딘 사람이라서 그런지 20대 초반경에 처음 느껴보았는데요. 대상 없는 그리움과 설렘의 감정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봄은 설렘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은 상생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의 첫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 고장 전주의 구도심과 동쪽 마을로 찾아가서 그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과 상생하고 싶은
봄꽃에 꽃비 맞으며 이쁜 사진을 찍히고 싶은 덕분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입니다. 크리스탈 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전주의 동쪽과 구도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중역과 물안개가 장관인 전주 아중호수를 다녀왔습니다. 아중역에 전주 한옥 레일바이크 타는 것도 있더라고요.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가족분들과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화동 일가에 위치한 아중호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중저수지, 인교저수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규모도 큰 저수지였으나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퇴색되면서 2015년 3월 침체된 아중저수지 일대를 시민들의 쾌적한 삶터로 복원하고 생태를 지키기 위한 공간으로 아중호수로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아중호수 초입에 봄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짚라인도 타고 주민들은 정자에서 쉬기도 하고 옆에서 운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문 중에 일문으로 둘러봤는데요. 수상데크 곳곳에 내일도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표가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랜선으로 낭무 회원님들께 아중호수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제가 돌았을 때 안 봤던 부분들을 이렇게 또 사진을 찍고 아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자세하게 찍어가지고 전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진 폭탄도 좀 보내고 그러긴 했어요. 그런 폭탄 너무 항상 좋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아중호수 공원 둘레길을 산책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도 좋고 벚꽃도 예뻐서 와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도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상 목재테크 광장에는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옆에 단체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유튜버님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요. 혼자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촬영할까라고 약간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현수막이요.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공사 중이었는데요. 나중에 완공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도서관. 저는 몇 번 이렇게 친구들 근처에 살아가지고 갔는데 아직 그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던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탈 심이 보내주신 거 보고 아 도서관도 있었네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이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길래 사실은 조금 마음은 아팠어요. 그냥 저도 그대로 약간 그랬습니다.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이제 무거운 마음은 사실은 그냥 잘 있었던 나무들을 베우고 이제 그 공간을 다시 확장 공사한다던가 다른 더 좋게 보내는 건 맞는데 사실은 같이 더불어서 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연을 조금 경관을 좀 살리면서 조성을 하면 좀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그러니까요. 조금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멋있을까라도 기대를 기대는? 하고 네, 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선호송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노송동. 예, 근데 노송동, 네. 남노송동, 뭐 중노송동, 선호송동 이렇게 근데 있는데 선생님 동노송동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죠? 듣고 보니 그러니까 남노송동도 있고 선호송동도 있고 그런데 동노송동. 저는 잘 몰라서 내비 찍고 네네. 어디가 선홍송동인지를 한번 음. 검색을 하면서 둘러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아, 네, 기대해봅니다.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전주도시혁신센터, 또 태평동 주변의 진미집, 전주 신중앙시장, 재단법인 청목미술관, 천주교 전주교구청 가톨릭센터, 홈플러스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 것 지도상으로 같아요. 쭉 선을 그어봤더니 상당히 넓은 지역이더라고요. 이 선호송동에는 전주시 에너지센터가 작년 6월에 개설되어 있었고요. 이 에너지센터는 전주시 에너지 전환 자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한 민간 분야 거점 역할을 한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고, 두 번째로는 선호송동 예술촌에
버려지는 자원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되살리는 새활용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새활용센터 다시 봄이라는 명칭인데요. 성매매 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 중인 선호송동 예술촌에 지상 4층의 규모로 구축되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판매장, 또 업사이클 소개 전시실, 공부를 대여하는 수리도서관, 2층에는 업사이클링 창업 보육 공간인 7개의 랩실과 공동 작업실이 들어섰고 3층과 4층에는 전시실과 체험 교육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재생 뉴딜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전주시 진북동과 인우동, 선호송동 등 3개 동은 전체에 471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노후 불량의 건축물이 93%를 넘어선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까지 국비 100억 원과 공기업 LH의 109억 원을 포함한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환경 개선 중이라고 해요. 이 사업은 작은 도서관, 마을 레스토랑, 문화 카페들이 들어서는 어울린 플랫폼하고 집수리 지원단, 마을 공작소들로 구성된 주거복지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호송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선호송동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교구청, 에너지센터. 네. 에너지센터는 작년에 지금 개관을 했다라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1층에 그 기후 환경이라던가 생태 환경에 대한 도서도 있어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책 읽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리고 또 연말 연시 때 에너지 센터에서 그 에너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선호송동 일대를 전반적으로 막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개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탈바꿈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변하니까 또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만 찾았다라면 지금은 여러 층의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동네를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네네. 상생과 화합으로 제가 생각을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상생과 좋았던 것 화합.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6월 뭐 정원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곳곳에 그 노송동 일대에 또 정원이 잘 예쁘게 지금 가꾸어져 있어서 되게 마을 자체 뭐 천사 마을 이쪽도 다 지금 그쪽 일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탈바꿈 되면서. 저도 한번 오늘 이야기 들은 거 한번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오늘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전주 정말 도서관에 특화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맞아요. 조그만하게 작은 네.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좀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아 이런 도시가 어디 있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주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전주 대단합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전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 아니면 또 한 번씩 건드려 주셔서 상생과 화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덕분대님 어디 다녀오시나요? 네, 저는 또 구도심, 온도심 하면 저희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앙 부분, 전주의 중앙 부분, 중앙시장, 중앙성당을 잘 파악은 해본다고 하긴 했는데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하실 거면서. 근데 중앙시장 안 입구에 초입에 중앙성당이 있어요. 근데 중앙성당이 처음에 1947년도에 설립을 시작을 해서 1957년도, 56년도에 완공이 되고 57년도에 주교구청으로 해서 성당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색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카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검색은 못 해봤고요. 대신에 부모님이 이렇게 혼배선사라고 해야 되나?
두 분이 이제 그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저희가 자연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전남 목포분이세요. 두 분 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이랑 이쪽이 목포에서 하고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교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교적은 전주에 있는 덕진 선당으로 지금 옮겨져 있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이 다시 활동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찾아가서 다시 믿음을 생기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만 지금 성당을 지금 다니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찾아가면 진짜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성당이고 그다음에 중앙 성당은 앞 정면이 되게 예쁘대요. 다른 성당의 전경보다 이쪽 중앙 성당의 전경은 약간 좀 특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낙무 식구들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중앙 성당은 왜 이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지 한번 가셔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힐 듯 마치 다녀온 듯 생생하게 그곳이 그려지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곳에 살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곳에서의 에피소드나 추억도 있을 법한데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아중호수를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요. 아중호수를 언니들과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산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봄 소풍 나온 것처럼 좋았어요. 그리고 좀 약간 전 처음 봤는데 혹시 물오리가 잠수하면서 먹이를 잡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호수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 딱 저희가 캐치하듯이 그 모습 딱 정면을 봤었어요. 근데 이 물오리가 바로 이제 수면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한 몇 초? 10초, 20초 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한참 있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되게 좀 인상적이어서 한편으로는 좀 물속에서 잠수해서 이렇게 죽었나? 막 이렇게 약간 걱정도 했던 전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걔네들은 그랬을 거야. 나는 지금 먹이를 찾고 있어. 이렇게. 그렇군요. 나를 걱정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전 신기해서 동영상까지 찍어놨습니다. 저는 그 천주교 신자는 아니에요. 네네. 네. 어렸을 때 집이 시골이어서 고등학교 때 네네. 가톨릭 센터라고 네. 그 기숙사가 있어요. 아, 선우송동에. 네. 지금은 그 폐쇄됐는데 거기가 그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 기후 지금 센터 있죠. 아하. 거기가 카톨릭 센터였고 지금 카톨릭 센터 전주 교구청이 예전에 전주 공업전문대학교가 효자동으로 옮기면서 교구청이 그쪽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그 가톨릭 센터 기숙사는 지금 그 건강보험 관리 그 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전당 앞에. 그 방에 그 부분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1년 반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로. 예, 기숙사로. 그래서 사복수녀가 거기 사감님으로 계시고 그분 얼굴이 생생하네요.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월 중에 오픈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기숙사는 금나무 집이에요. 완전히 남학생이나 남자들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1년에 딱 하루 오픈하우스 그 기간에만 공개를 해서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예전에 시설이랍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센터 기숙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 아버지께서 여기 들어가기로 했으니 가 해가지고 들어갔답니다. 진짜로? 네. 오. 그 어떤 루트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 근처에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저는 이제 그 지금은 인우동으로 옮겨간 고등학교 거기서 인우동까지 걸어 다녔죠. 씩씩하게. 거기에서부터 예, 정보 예. 넘어가지고 그러죠. 인우동까지 그러셨구나.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또 추억의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몰랐던 사실의 추억을. 제가 방송을 듣다 보면요. 저희 같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전주 역사를 진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주를 솔직히 이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안 되는데요.
지금 방송을 듣는 분도 똑같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그 당시에 카톨릭 센터에 계셨던 분들도 갑자기 또 옛 기억이. 추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근처 일대에 사촌 언니가 분식집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분식집을 하셔가지고 가끔 가가지고 알바한다고 서빙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네.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잠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다 떨며 차 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낭만무지개입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임영웅이 부른 찔레꽃입니다. 칠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의 고향 언덕 위에 조가삼간 그립습니다. 자주 고른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믿을 사람아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 천리객창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작년 봄에 모여 앉아 찍은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던 즐거운 시절아 이번 코너에서는 현재의 구도심의 실상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두고 함께 살아나가며 화합하는 살기 좋은 우리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낭만무지개 회원들의 개인의 의견들이니 혹시라도 관련 분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말씀드립니다. 먼저 덕분내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주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주민이 얼마만큼 마음이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또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주에도 사실은 구도심, 원도심 지역이 있고요. 여러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반짝 행정으로 아니면 정권이 이제 정부가 좀 바뀌고 이렇게 민선 7기, 8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약간의 원도심의 원주민과 새로 이주해온 이주민 간의 견해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말 그대로 새로이 혁신동을 자리 잡은 것이지만 태평동과 덕진, 삼천, 노송은 기존 주민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주민들이 있고 원주민은 얼마 살고 있지 않은 뭔가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할 때 함께 원주민의 의견이 잘 들어보고 그 지역의 고유의 성격을 살려 이주민의 경제적인 이익까지 추구할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디까지나 화합과 상생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어렵나요? 매우 유익한 그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예. 네. 다음은 크리스탈 심님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약간 부담이 되네요. 저는 예전에 아중저수지는 물안개가 유명하고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중저수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수상 목재 테크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조성을 하자 사건도 줄어들고 주위의 상권도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러 오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였는데요. 이게 구도심에 살아남기 위해 공원 조성, 도서관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유입해서 마을의 생기가 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도시 재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저항의식이 담겨있는 전주 한옥은 교동과 풍남문으로 조성이 되고 해방 이후 역사적, 교육적으로 중심이 된 한옥마을이었는데요. 저는 맨 처음부터 한옥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고 나서는 좀 새로 알게 되었던 건데요. 한옥 보전지구 지정으로 마을의 개발 제한에 묶이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을 하며 관광자원, 전통과 현대의 조성으로 길과 빈집과 낡은 집은 실개천으로 조성하여 공방과 공예품 전시, 상점이 입주하여 전통문화관 조성과 문화공연 체험장으로 탈바꿈되었는데요. 마을에도 떠났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한옥마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고유의 문화자원을 가꾸고 도시재생 효과를 본 사례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을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네. 1984년도에 결혼을 해서 거기서 2년간 살다가 아파트가 좋다고 떠나갔다가 2014년도에 다시 왔답니다. 다시 이제 어쨌든 회귀 본능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두 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네, 예전에 빈집 살래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도시 재생 문제는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 다른 나라도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의식. 네,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좋은 근데 것 같아요. 한 사람만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니까요. 저도 사실은 신도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만 간혹 이제 친정을 간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살던 데를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상생과 화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서로의 이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조금 더 열려있는 시각으로 하면 같이 상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 팔달로나 기린로를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특히 구도심에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건축 중인 것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시가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새로 조성된 지역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요. 요즘에는 간간히 구도심 지역에도 아파트가 지어지는 걸 보면은 이쪽으로 인구 유입의 가능성도 커 보이고 인구가 유입되면 또 관련한 인프라도 구축되어서 도심 공동화 현상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곳에 가고 싶다 코너에서는 아중리, 아중호수, 선호송동 일대 중앙성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또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잘 사는 전주가 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그것이 먹고 싶다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신중앙시장에 다녀온 소감과 소개하고 싶은 음식들, 깨알 같은 시장 이용 방법 등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장 많이 이용하시죠? 시장 요즘에는 시장을 많이 이용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옆불로 이렇게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명절이나 이런 재래시장 이용하는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잘 못하는데. 어려운 게임을. 네. 네.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인데 이제 우리 준비하시고. 준비해야 돼요. 앉은 준비하시고. 순서대로 저부터 시작할게요. 네네. 게임 순서, 게임 제가 방법을 두 좀 번째가요? 알려주세요. 자, 게임 방법은요. 네. 다 같이 시장에 가면이라고 같이 합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그리고 나서 시장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자기가 말을 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앞 사람이 한 것과 자기가 한 것을 또 얹어가지고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나 그리고- 기억력도 안 좋은데. 벌칙도 있나요? 벌칙은 오늘 점심 사기. 큰일 났네. 알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호떡도 있고 어묵도 있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어묵도 있고 멸치도 있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어묵도 있고, 멸치도 있고, 시장에 가면 제가 점심 맛있게 사겠습니다. 아니요 왜 멸치까지 하고 그다음 선생님 안 했었어. 아싸 접니까? 네네.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내가 멸치하고 맞아, 그지? 맞아. 제가 잘랐나요 혹시? 아니 나는 저한테 통과했어. 토스했군요. 봐봐. 저 토스하셨어요. 호떡, 어묵, 어묵 멸치 제가 얹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중앙시장으로 출발할게요. 중앙시장 갑시다. 아싸. 마침 중앙시장 맛집 있거든요. 네. 기대합니다. 네, 역시 제가 제 꾀에 빠졌습니다. 자, 중앙시장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을까요? 덕분에님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중앙시장에는 이런 추억이 있어요. 그 버스를 타고 육교 예전엔 육교 지금도 육교 지금 없어요. 없죠. 예전에 있었어요. 네, 육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육교를 가로질러서 내려갔던. 그다음에 예전에는 또 그 세이브존 지금은 세이브존이잖아요. 네. 예전엔 백화점이었죠. 네, 코아백화점. 코아백화점. 코아백화점에서 사면 브랜드 옷 사는 것처럼 마냥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뭐 코아백화점 예전에는 코아백화점 나름 유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코아 호텔도 있어서 네. 코아백화점 유명했죠. 그죠. 그리고 저 결혼할 때 코아백화점에서 예보고 샀어요. 그러니까 오. 신랑은 이제 다른 데에서 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아백화점에 이제 브랜드가 입점이 돼 있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전주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울렛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코아백화점에 가가지고 예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중앙시장 하면 대로변에 크리스마스 장식 소품 파는 상점에 대해 추억이 있는데요. 다들 한번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조카가 어렸을 때 같이 이 거리를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낭무님들도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죠. 네, 조카도 너무 사고 싶었는지 상점에서 사달라고 엄청 쫄랐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당황하기도 했고 애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점에 나올 때는 가볍게가 아니라 양손 무겁게 하고 진짜 그죠. 그렇게 하고 아이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졸랐잖아요. 졸랐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를 업고 조카도 업고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땐 젊었습니다. 20대여가지고 그나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시장 안에 지금은 저희가 영화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영화 극장이 한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중앙시장 안에도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있었어요. 지금 떡골목 지나고 신중앙시장 그 안쪽 뒤편으로 그다음에 중앙상가
있는 그쪽 부근으로 해가지고 영화 극장이 있었는데 극장 제목 극장 이름이 생각이 날똥말똥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한때 영화를 유명했던. 네 그리고 미미와 철수 그 영화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극장에서는 1+1 맞아요, 으로 맞아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일단 있어요. 극장이 그 근방에서 예전에 전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전주극장이었나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장미호떡집이 장미호떡 그 시장 지금 그 영화관 그 뒤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없어졌어요. 요 예전에 거리하고 약간은 이게 도로는 그대로 다 있긴 있는데 약간씩은 이제 그 상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은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네. 저도 일단은 아무튼 그 영화에 대한 시장 안에에 대한 추억을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앙시장을 가면 저는 네. 요즘에 시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전주 남부시장도 네네. 이용하고 중앙시장 또 모래내 시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 중앙시장에 가면은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서 아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시장에서 장을 보면 그 쿠폰 하나씩을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 쿠폰으로 1시간 무료로 이용을 하니까 아 그러면 구매한 그 곳에서 이제 주차권을 좀 달라고 네. 하면 주시는 거죠. 그 네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점에서 팔고 계시는 분들은 네네. 달라고 하면 줘요. 아, 그 네. 입점돼 있는 그 상가에서. 예, 상가에서. 네네네. 그래서 1시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요. 네. 또 거기에 또 중앙상가라고 있어서 예전에 그 뭐 전풍백화점 기억나시나요? 전풍백화점, 예, 객사 그 예, 뒤쪽으로요. 그런 네. 스타일로 이렇게 작은 네. 그 가게들이 밀집돼 있어서 네네. 여성복, 뭐 남성복, 다른 잡화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뭐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 좀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전매청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담배 인상공사. 예, 전매청. 네네. 전매청이 거기에 그 근처에 있지 않았던 거,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중앙시장보다 훨씬 좀 저기 전주천 쪽으로. 전주천 쪽으로. 네. 네네. 예전에 전주 도민일보라고 있었는데 네. 그 자리께가 아마 전매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80년대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80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앙상가를 잘 이용하는데 네. 특히 그 안에 작은 김밥집이 있어요. 아, 상가 안에요? 상가 안에 김밥집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그래서 혼자 앉아서 먹기도 좋고 또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앉아서 먹기도 좋고 다양하게 좋아요. 저는 그 옆에 팥죽집. 팥죽. 네. 그 팥죽집이 저는 있거든요. 못 찾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팥죽을 생각해서 찾았는데 네. 제가 시장 가면 팥죽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 중앙상가 옆 그 골목길로 보면 팥죽집이 있고 그 앞으로 보면 이제 꽃집 이렇게 원에 이런 거 판매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팥죽을 되게 좋아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팥죽도 잘 먹고 이제 팥죽을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칼국수도 있긴 있어요. 네. 잘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께서는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잠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다 떨며 차 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낭만 무지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나만의 소울푸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소울푸드 혹시 크리스탈 심님 있으시죠? 아니 좀 전에 그 덕분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솔직히 팥죽을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시장에서 팥죽을 맨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팥죽을 찾았는데요.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깊이 가지를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중앙시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예전에 갔던 그
전 솔직히 시장하면 군것질하고 추억의 뻥이요 소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다들 아실지 네, 모르겠지만 알죠. 네, 튀밥 질 때 구수한 냄새와 아저씨가 귀막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뭐 호루라기를 부르든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비좁은 도로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새로 아마 중앙시장이 새로 조성이 되어서 비가 맞지 않도록 천장이 되어 있어서 약간 장 볼 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약간 선입견, 편견일 수 있어도 시장 하면은 비 오면 그거 다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다 맞아야 되고 춥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천장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때 약간 도착했을 때 출출해가지고 군것질거리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묵하고 빵을 먼저 순삭을 했고요. 그다음 갓 구운 김을 찾으러 다녔어요. 아시겠지만 들기름 솔솔 소금 차르르 뿌린 갓 구운 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직접 구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서 살 걸 약간 후회한 적도 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거기 맛있더라고요. 김 가지고 가면 구워져요. 비용만 부담하면. 네. 네. 바로 중앙성당 그 첫 들머리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떡집에서요. 다른 데도 그러나요? 떡볶이도 팔고요. 김밥도 팔고. 네, 잡채도 팔아요. 네. 네. 맞아요. 튀김도 팔아요. 네네. 근데 저만 처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익숙하죠. 앉아서. 그 풍경이. 거기 떡골목은 떡골목. 되게 유명해요. 네. 그렇게 지금 방금 크리스탈 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볶이도 팔고 잡채도 팔고 네. 떡집에서 근데 그게 되게 생소하고요. 좀 네. 낯설면서도 약간 신선하다? 음. 그래서 여기도 떡집에서도 이제 좀 같이 세월의 흔적도 있긴 하겠지만 같이 상생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맞아요.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네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맛있게 떡볶이와 김밥을 먹고 그다음에 맛있는 떡을 저희 바람떡을 좋아하거든요. 바람떡과 이제 민절미 이런 걸 좀 사서 왔습니다. 오, 저는 맛있겠다. 그 지금 소울푸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는데 물메기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메기탕. 네. 전주 들어보긴 분들은 잘 했어요. 저는 모르시고 군산에서 살아서 음. 전주 아, 물메기탕을 알고 있어요. 저 어린 시절 그 군산에서 좀 있었거든요. 외갓집에서. 아, 두 분의 이제 소울 푸드인 거네요. 군산에. 이 외갓집에서 그 분위기가 지금 딱 생각나는데 그 물메기에다가 김치, 신김치 쏭쏭 썰어가지고 그냥 끓이면 물메기탕이 돼요. 아, 김치가 들어가는가 예, 보네요. 신김치. 신김치. 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그런 비린내도 전혀 안 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지금도 그 물메기탕을 먹으러 일부러 군산에 가요. 군산에. 네, 아.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좀 적당하고요. 봄에도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맛있고요. 네. 진짜 전 시원한 국물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민물 메기를 연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정말 네네. 생기기는 정말 못생겼어요. 아, 물메기가. 그런데 아 물메기하고 그냥 민물메기하고 또 틀린가 봐요. 틀려요. 그래서 몰랐어. 요즘에 지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네. 물메기에 대한 그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풀치조림이라고 했는데 혹시 풀치조림이요?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전 들었어요. 너무 생소해요. 풀치조림. 저 갈치 새끼라고 해야 되나 좀 저의 정제되지 못한 언어 죄송합니다. 갈치 그런 작은 갈치를 말려요. 네. 꼬들꼬들하게 말린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졸여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될까? 드신 분들은 아 바로 그거야라고 하시는데 좀 알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시어머님이 좀 자주 해줬던 음식 이름인 것 같아요. 저의 그 소울푸드여서 엄마가 진짜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언젠가 남편이 그 묻지마 관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풀치를 사왔는데 그걸 제가 잘라서 이렇게 또 스스로 요리를 해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다고 궁금하네요. 하시나요? 맛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보통 표현이 그거예요. 그냥 적당히 먹을만하면 먹을만하네 이러는데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 표현 잘 못하잖아요. 네. 어때? 먹을만해.
근데 그렇게 안 물어봐요. 어때가 아니라 먹을만해? 아니 엄마 맛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때라고 하니까 먹을만해라고 하길래 그냥 맛있어라고 하니까 맛있어. 아, 이렇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달라지네요. 반응이 달라지는 것 그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발문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하시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대답이 달라지거든요.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팁도 또 얻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의 그 소울푸드는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메기탕과 풀치조림이라고. 먹고 싶어.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우리 먹을 거 이렇게 먹다 보면 이 방송하는 걸 틈타 가지고 저희가 먹으러 다니고 이야기하러 다니면서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큰일 근데 났네요. 열심히 걸으면 돼요. 아이 또 근데 그것도 이게 또 있구나. 낙이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요. 그러죠. 저는 진짜 먹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좋아하니까. 네네. 네. 아, 저의 그 중앙시장에 담겨져 있는 소울푸드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통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프라이드 통닭. 그냥 시골통닭. 시골 통닭.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아빠가 친정 아빠가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통닭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통닭집을 운영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언니하고 2년 차이 나는데 언니가 조금 뭐 이것저것 학원 다니면서 버스 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따라다녀서 그 중앙시장에 가면 육개 그 닭을 생닭을 파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주문해 놓으면 저희가 가가지고 생닭을 막 양손으로 10마리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 아빠 이제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통닭 맛이 아직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아빠 친구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금암동의 하여간 통닭 맛은 아직도 못 찾았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름이 하여간이에요? 네, 간판이 지금은 금암동이 남도주의소가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간판이 하여간인데 그 하여간 통닭집을 운영하실 때쯤 돼서 멕시카나나 이런 체인점들이 막 생기고 그다음에 전주에 전기구이가 막 들어올 때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통닭에 대한 소울푸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주에 여러 시장이 있지만 오늘은 신중앙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에 가면 한 공간에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의 편리함보다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시장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덕분내님, 크리스탈심님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코너 3 떴다 무지개 행사 소식 소개입니다. 5월이 다가오니 여기저기 축제가 많은데요. 그중에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독립영화의 중심영화제 관객과 함께 성장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국제경쟁 부문 83개국 604편 출품했고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문화생활 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주 한지 문화축제 행사인데요. 한지로 누리고 한지와 논일다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주 한지를 헤아린 손길을 누릴 전시와 감각하며 노릴 다양한 체험 및 이벤트를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집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에 아트홀 채워가는 미술관에서 딸기 예술 정원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에서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고 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누에 홈페이지 정보집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떴다 무지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어스 작품 중에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황폐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부분이랍니다. 총 5장 중 죽은 자의 매장이라는 첫 번째 연에 나오는 행입니다. 왜 가장 잔인한 것인지
이해하고자 몇 번 읽어보았으나 너무 난해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슬며시 밀어놓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어김없이 아름다운 봄이 돌아온 것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은 아니었을까 하고 저의 얕은 지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에 지치고 힘들어 버거울 때 모든 힘든 것 다 내려놓고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추억을 소환하는 음악과 가벼운 수다의 제잘거림이 있는 낭만 무지개를 찾아주세요. 세련되지 않고 투박하지만 맛이 있는 할머니표 칼국수처럼 편안한 방송 낭만 무지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물러갑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 영혼이 떠나간 뒤에 행복한 너는 나를 잊어도 어느 순간 홀로인 듯한 쓸쓸함이 찾아올 거야.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 작은 일에 행복하고 괴로워하며 고독한 순간들을 그렇게들 살다 갔느니 착한 당신 외로워도 바람소리라 생각하지 너의 시선 머무는 곳에 꽃이 하나 심어놓은